겨울엔 혈관이 조용히 막힙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우리가 따뜻해서 몸에 좋겠지 하고 매일 먹던 그 음식 때문에 속에서 혈전이 조금씩 커지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사들이 겨울마다 응급실에서 가장 많이 보는 질환이 뭐냐고 묻잖아요. 바로 갑작스럽게 터지는 뇌혈관 심혈관 사고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환자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평소에 잘 먹고 잘 지냈어요. 그런데 잘 먹는다고 먹은 그 음식, 그 조합, 그 습관이 혈관을 조용히 좁혀왔던 겁니다. 오늘 영상은 정말 여러분의 겨울을 바꿀 이야기입니다. 특히 50대 이후라면 더더욱 지금 이 순간 꼭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에 좋아하는 분들과도 많이 공유하셔서 여러분의 건강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손끝이 유독 차갑지 않으세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머리가 잠깐 띵하고 눈앞이 일시적으로 흐릿해지는 경험 있으셨죠? 겨울만 되면 종아리가 당기고 자다가 쥐가 나서 깜짝 깨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나이 들면 원래 그렇지 하고 넘기기 쉽지만 사실은 그게 혈관이 좁아지고 있다는 대표 신호입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분도 그러셨어요. 평생 큰 병 없이 지내시던 68세 어르신이 겨울만 되면 손이 너무 차다, 머리가 뿌옇다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계단을 오르던 중 다리에 힘이 풀리더니 그대로 쓰러지셨죠. 다행히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지만 의사 말이 혈관이 겨울에 급격히 좁아졌고 피가 굳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 정말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따뜻한 음식 탑3는 단순한 좋은 음식이 아니라 겨울철 혈관을 지키기 위한 생명 같은 음식들입니다. 꼭 메모하세요. 이건 진짜로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따뜻한 음식은 몸의 말초 혈관을 확장시키고 굳은 피를 부드럽게 흐르게 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실제 하버드 의대에서도 찬 음식보다 따뜻한 음식을 먹는 것이 겨울철 심박수 혈압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따뜻한 음식은 장을 편안하게 만들어 혈당 급상승도 막아주죠. 특히 60대 이후에는 혈관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따뜻한 음식이 주는 혈관 확장 효과가 훨씬 크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따뜻한 음식만 먹으면 다 좋은 줄 아세요? 아니에요. 잘못된 조합으로 먹으면 오히려 혈관이 더 빨리 막힙니다. 여러분이 매일 먹던 그것도 포함해서요. 여러분 혹시 겨울철에 따뜻한 어묵 국물이나 라면 국물을 자주 드세요? 특히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국물에 밥까지 말아 드시는 분들. 이 조합이 왜 최악이냐면 따뜻한 국물로 인해 순환이 좋아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나트륨 폭탄이 혈관벽을 압박해 혈압을 올리고 혈관 내피세포를 자극해 손상을 일으킵니다. 여기에 탄수화물까지 더해지면 혈액 점도가 또 올라갑니다. 결과적으로 따뜻해서 좋은 줄 알았던 음식이 혈관을 더 좁히고 혈전을 더 키우는 거죠. 실제로 응급실 환자 중 겨울철 라면 어묵 국물 섭취 후 혈압 급등으로 오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또 하나, 따뜻한 차라고 해서 모두 좋은 게 아닙니다. 겨울에 생강차와 꿀차를 무조건 많이 마시는 분들 있는데 여기에 설탕을 섞거나 과하게 달게 먹으면 혈당이 급상승하면서 혈관 내 염증을 악화시키죠. 따뜻하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가 결정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정말 알고 싶어 하던 시간입니다. 겨울철 혈관을 막히지 않게 해주는 따뜻한 음식 TOP3. 이걸 어떻게 먹어야 약이 되는지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양파는 그냥 반찬 옆에 대충 올라가는 채소가 아니라 겨울철에만큼은 진짜 혈관 청소기 역할을 하는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양파로 샐러드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죠? 맵고 알싸해서 이가 약하신 분들은 먹고 나면 속이 쓰리기도 하고 트림도 올라오고 괜히 더부룩한 느낌이 남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양파가 몸에 좋다는데 나는만 먹으면 속이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양파를 물에 한번 푹 끓여서 따뜻한 국으로 바꿔주면 같은 양파인데 몸에 들어가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매운 성분은 많이 날아가고 양파 속에 들어있는 케르세틴 같은 항산화 성분은 부드럽게 우리 피 속으로 스며들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 케르세틴은 쉽게 말하면 혈관벽에 들러붙어 있는 기름때, 노폐물 때문에 생기는 염증을 진정시켜주는 소방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겨울에는 찬바람 맞으면서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끝, 발끝이 얼얼할 정도로 차갑고 추운 날 갑자기 밖에 나갔다 오면 머리가 띵한 느낌 드실 때 있죠? 그게 바로 혈관이 급하게 오므라들었다가 다시 펴지는 과정에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때 양파국처럼 속부터 따뜻하게 데워주는 음식이 들어가면 굳어있던 말초 혈관이 천천히 풀리면서 피가 부드럽게 돌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예전 어르신들이 겨울만 되면 양파를 꿀에 재워놓거나 양파 껍질까지 같이 넣고 물을 끓여서 마시라고 하신 이유가 괜히 나온 지혜가 아니에요. 몸이 차고 혈관이 약해지는 계절에 자연스럽게 혈관 청소 주스를 만들어 드신 거죠. 그런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좋다니까 더 맛있게 먹어야지 하면서 양파국에 소금을 팍팍 넣거나 진간장으로 색이 까맣게 변할 정도로 간을 세게 하시면 양파가 가진 좋은 힘이 반 이상은 가려져 버립니다. 나트륨이 혈관 속 물기를 좁게 만들고 압력을 확 올려버리기 때문에 양파가 피를 맑게 만들어주려는 노력 위에 소금이 벽돌을 더 쌓아 올리는 꼴이 되는 거예요. 특히 혈압약 드시는 분들, 병원에서 짠 음식 줄이라고 늘 듣는데 나는 국물만 조금 먹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드시는 경우 많거든요. 국물이 따뜻해서 속은 편한데 혈관은 반대로 더 괴로워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양파를 돼지고기와 같이 기름지게 볶아서 자주 드시는 경우도 겨울 혈관에는 썩 좋은 조합이 아닙니다. 기름과 함께 과하게 조리하면 양파가 가진 상큼한 해독 기능보다는 기름과 함께 칼로리 폭탄 쪽이 더 강해지고 혈액이 끈적해질 위험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양파를 약처럼 드시려면 최대한 기름과 짠맛을 줄여서 드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진짜 약이 되느냐? 만드는 법을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먼저 중간 크기 양파를 1개에서 1개 반 정도 준비해서 껍질만 깨끗이 벗기고 뿌리 부분만 살짝 잘라주세요. 너무 얇게 채 썰면 금방 흐물흐물해지니까 살짝 도톰하게 채 썰거나 반달 모양으로 썰어주시면 식감이 더 좋습니다. 냄비에 기름은 굳이 두르지 마시고 물을 한 3컵 정도 붓고 양파를 그대로 넣은 다음 중약불에서 뽀글뽀글 끓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불을 세게 해서 확 끓였다가 금방 끄는 게 아니라 20분 정도 끓어오르다가 살짝 가라앉는 정도의 불로 계속 은근하게 끓여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양파 속 성분이 국물로 천천히 우러나오면서 혀에 닿는 맛도 달큰해지고 속도 편안하게 받아들입니다. 여기까지 끓인 다음에 간을 하실 때 소금은 아주 살짝, 정말 티스푼으로 한 꼬집 정도만 넣어도 충분히 단맛이 살아납니다. 간장이 꼭 필요하시다면 진간장보다는 저염 간장을 작은 숟가락으로 한 방울, 2방울 정도만 떨어뜨려 색만 살짝 내는 느낌으로 사용해 주세요. 만약 혈압이 높으신 분이라면 소금 간을 아예 하지 않고 양파의 단맛에만 익숙해지시는 것도 좋습니다. 처음엔 싱겁게 느껴져도 3, 4일만 계속 드셔보시면 양파 자체에 자연스러운 단맛이 느껴지면서 아, 이 맛이었구나 하고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여기에 대파 흰 부분을 손가락 1마디 정도만 잘라서 같이 넣어 끓여보세요. 대파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마늘처럼 피를 맑게 하고 순환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양파의 케르세틴과 대파의 알리신이 한 냄비 안에서 만나면 말 그대로 우리 혈관을 안에서부터 청소해주는 청소부 팀이 생기는 거예요. 국물은 부드럽고 향은 은은하게 달큰하면서도 속이 뜨끈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어르신들 중에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것도 안 드시고 커피부터 찾으시는 분들 많죠? 그러면 속은 더 차가워지고 혈관은 갑자기 긴장합니다. 그 대신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1컵으로 몸을 깨워준 다음 이 양파국을 작은 머그컵에 1컵 정도만 따뜻하게 따라 드셔보세요.
어떤 분들은 원래는 아침마다 머리가 띵하고 눈이 잘 안 떠졌는데 양파국을 며칠 마시니까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든다고 하시기도 합니다. 물론 이게 약처럼 당장 병을 고치는 건 아니지만 매일매일 혈관의 부담을 줄이는 작은 습관이 쌓이면 그게 결국 큰 차이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겨울철엔 따뜻한 양파국 한 컵이 혈관의 묵은 먼지를 쓸어내리는 아침 청소 시간이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에 양파 한 개만 꺼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물에 푹 끓여서 한번 드셔보세요. 소금은 최대한 줄이고 양파의 단맛에 몸을 맡기는 연습을 하시면 여러분 혈관이 안에서부터 조금씩 웃고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고구마죽입니다. 여러분, 겨울철에 고구마죽이 왜 이렇게 특별한지 아세요? 그냥 속이 편하고 달큰해서 먹기 좋은 음식이 아니라 추운 계절에 딱딱하게 굳어가는 우리 혈관을 안쪽에서부터 천천히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정말 귀한 음식입니다. 겨울이 되면 몸은 체온을 잃지 않으려고 혈관을 오므리는데 이 과정에서 피가 끈적해지거나 혈압이 순간적으로 치솟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지럽거나 손끝이 차갑고 종아리가 당기고 식사 후 얼굴이 붉어졌다가 금세 창백해지는 그런 증상을 겪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따뜻한 고구마죽은 장에서 아주 천천히 소화되고 흡수되면서 혈당을 부드럽게 올려주고 혈관을 자극하지 않기 때문에 몸 전체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고구마 속 베타카로틴은 혈관벽을 보호해주고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을 배출해 피를 더 맑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겨울철 혈관 건강에는 정말 최고의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아쉬운 실수를 합니다. 바로 고구마를 빵과 함께 먹거나 우유와 함께 먹는 조합이에요. 이 둘은 정말 맛은 있지만 혈관 입장에서는 최악입니다. 고구마는 원래 천천히 흡수되며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는 음식인데 빵은 정제된 탄수화물이라 혈당을 너무 빠르게 올립니다. 이 조합이 만나면 혈당이 2배 속도로 올라가면서 혈액이 잠시 끈적해지고 혈관벽이 자극을 받습니다. 겨울처럼 혈관이 좁아져 있는 계절엔 더욱 위험하고요. 우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유 속 유당이 고구마의 당 흡수를 더 빠르게 자극해서 오히려 혈당이 급하게 상승합니다. 겉으로는 부드럽고 따뜻해서 좋아 보이지만 속에서는 혈관이 부담을 크게 느끼는 조합입니다. 그래서 고구마는 가능한 한 단독으로 먹거나 올바른 궁합 음식을 곁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궁합이 가장 좋을까요? 바로 계피와 검은 콩입니다. 계피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혈당이 급하게 오르는 것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계피 속 신나말데히드 성분이 당의 흡수를 늦춰주기 때문에 고구마죽과 함께 먹으면 혈당이 더 완만하게 오르고 겨울철 몸의 냉기도 아래로 가라앉혀 속이 편안해집니다. 실제로 당뇨 환자들에게 고구마죽에 계피를 조금만 더해도 식후 혈당 상승폭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사례가 많습니다. 검은 콩은 고구마의 부족한 단백질을 채워주고 혈관을 구성하는 내피세포를 튼튼하게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영양을 공급합니다. 검은 콩 속의 안토시아닌 성분은 겨울철 혈관 수축으로 생기는 염증을 진정시키고 혈액을 맑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줘서 고구마죽을 먹고 금방 배고파지는 일을 막아줍니다. 이제 여러분께 집에서 따라하기 쉬운 올바른 고구마죽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우선 작은 고구마 한두 개를 준비해서 깨끗하게 씻습니다. 껍질에는 영양이 많기 때문에 완전히 벗기지 말고 지저분한 부분만 도려내고 껍질을 70% 정도 유지하세요. 이렇게 손질한 고구마를 동글동글하게 썰어 냄비에 넣고 물 2~3컵을 부어 중불에서 충분히 끓입니다. 고구마가 숟가락으로 눌렀을 때 쉽게 으깨질 정도로 익으면 국자나 주걱 뒷면으로 천천히 으깨서 죽 형태로 만들어 주세요. 너무 곱게 갈 필요는 없고 약간 덩어리가 있어야 소화도 더 천천히 되고 포만감도 오래 갑니다. 농도는 기호에 따라 물을 조금씩 추가해 조절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에 최고의 궁합들을 더합니다.
계피가루를 티스푼 끝에 살짝 묻힐 정도로만 넣어 향을 더해 주세요. 과하게 넣으면 맛이 강하니 정말 소량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삶아둔 검은 콩을 5알에서 7알 정도 죽 위에 올리거나 섞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영양 밸런스가 훨씬 좋아지고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보약 같은 한 그릇이 완성됩니다. 중요한 점은 절대로 설탕이나 꿀, 소금을 넣지 않는 것입니다. 고구마 자체의 자연스러운 단맛만으로 충분하고 단순당과 나트륨은 혈관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섭취 타이밍도 정말 중요해요. 따뜻한 고구마죽은 아침 공복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밤 동안 잠들어 있던 장과 혈관을 부드럽게 깨워주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올려서 하루를 편안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저녁 늦게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고 살이 찌기 쉬우니 삼가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아침에 고구마죽 한 그릇 먹으면 손끝이 따뜻해지고 머리가 맑아진다, 변비가 좋아졌다, 식사 후 피곤함이 확 줄었다 이런 후기를 정말 많이 남기세요. 정리하자면 고구마죽은 장과 혈관을 동시에 편안하게 해주는 겨울철 최고의 자연식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먹느냐, 무엇과 함께 먹느냐입니다. 빵이나 우유와 함께 먹으면 혈당이 급하게 올라가면서 혈관이 부담을 크게 느끼고 계피와 검은 콩과 함께 먹으면 혈당이 부드럽게 오르며 혈관이 편안해지고 순환이 좋아집니다. 여러분도 올겨울에는 꼭 따뜻한 고구마죽 한 그릇으로 몸을 속부터 따뜻하게 만들어 보세요. 건강은 작은 습관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셋째는 생강대추입니다. 여러분, 겨울만 되면 손끝이 유독 차갑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거나 어지러운 분들 있죠? 그 이유는 단순히 추운 날씨 때문만이 아니라 몸속 혈액순환이 둔해졌다는 신호입니다. 추위는 우리 혈관을 바늘처럼 좁게 만들고 피가 흐르는 속도를 느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흐름이 막히기 시작하면 손발 저림, 두통, 어지러움, 가슴 두근거림 같은 증상들이 쉽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 몸의 순환 스위치를 딱 켜주는 조합이 바로 생강대추입니다. 생강은 뜨거운 성질을 가진 대표 음식으로 몸을 안에서부터 데워주고 혈관벽을 확장시켜서 피가 잘 흐르게 도와줍니다. 반면 대추는 따뜻함 속에서도 부드러움을 가진 음식입니다. 혈액을 포근하게 풀어주고 과한 열은 내려주며 마음을 진정시키는 역할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도 생강은 기를 열어주고 대추는 그 기를 부드럽게 잡아준다라고 말할 정도예요. 둘을 함께 끓이면 마치 막힌 물길이 서서히 트이듯 혈액순환이 편안하게 풀려나는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드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생강차는 몸에 좋다더라 하면서 설탕을 가득 넣어 달게 드시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설탕으로 단맛을 내면 생강의 좋은 효능이 거의 반 이상 사라져요. 왜 그럴까요? 설탕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성질이 있습니다. 혈당이 갑자기 오르면 혈관 안쪽, 즉 혈관 내피세포가 자극을 받아 손상되기 쉽습니다. 이 내피세포는 혈관의 벽지 같은 역할을 하는데 한번 손상되면 혈관이 건강을 잃고 딱딱해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겨울철처럼 혈관이 원래부터 좁아진 상태에서는 급격한 혈당 상승이 작은 충격에도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생강은 좋은데 설탕이 문제인 겁니다. 생강대추차를 달게 먹고 몸이 따뜻해졌다고 느끼는 건 설탕 때문이지 건강 때문이 아니에요. 따뜻해지는 것 같다가 이내 다시 차가워지고 피곤해지고 졸린 이유도 혈당이 출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생강대추차를 어떻게 먹어야 진짜 약이 되는 조합이 될까요? 정답은 바로 견과류, 특히 호두아몬드와의 조합입니다. 여러분, 겨울은 혈관벽이 특히 약해지는 계절입니다. 기온이 떨어지면 혈관벽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수축하는데 이때 혈액이 조금만 끈적해져도 혈관이 쉽게 손상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호두와 아몬드에는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벽을 부드럽고 탄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쉽게 말하면 겨울철 혈관의 보호막을 씌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에 생강이 따뜻한 성질이 몸속 중심부부터 열을 올려주고 대추가 혈액을 부드럽게 풀어주니 견과류까지 더해지면 순환 안정 보호라는 완벽한 조합이 만들어집니다. 이 조합은 특히 이런 분들에게 정말 좋습니다. 겨울이면 손발이 차서 잠을 깊게 못 주무시는 분, 갑자기 머리가 띵해지는 경험이 있는 분, 저녁만 되면 종아리가 당기고 쥐가 자주 나는 분, 혈압이 들쭉날쭉하고 기온 변화에 민감한 분, 평소 피로감이 잘 안 풀리는 분, 실제로 생강대추차에 견과류를 갈아 넣어 드신 분들이 많이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한 잔만 꾸준히 먹어도 손끝이 따뜻해지고 어지러운 게 훨씬 줄었다. 잠자리에 누워도 두근거림이 덜하고 몸이 먼저 풀어지는 느낌이다. 발이 찬 편인데 생강대추차를 마시면 피가 도는 게 느껴진다. 여러분, 이게 그냥 기분 때문이 아니에요. 실제로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생강은 혈관을 넓히고 대추는 피를 부드럽게 하고 견과류는 혈관벽을 단단하게 지켜주니까요. 특히 생강대추차는 공복보다는 식후 한두 시간 사이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속이 빈 상태에서 마시면 생강의 알싸함이 위장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식후에 혈액이 머물러 있는 곳곳을 움직여주는 역할로 마시는 게 더 안정적입니다. 또 이 차는 뜨겁게 마시는 것보다 은근히 따뜻한 온도가 가장 몸에 잘 흡수됩니다. 너무 뜨거우면 생강의 유효 성분이 빠르게 날아가고 대추의 단맛이 과하게 퍼지기 때문이에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생강은 몸을 데워주고 혈관을 열어준다. 대추는 혈액을 부드럽게 만들고 혈압을 안정시킨다. 견과류는 혈관벽을 탄탄하게 지켜준다. 설탕은 혈관을 공격하니 절대 넣지 않는다. 이렇게 조합하면 겨울철 혈관 순환 회복의 핵심 한 잔이 됩니다. 몸이 답답하고 무거울 때, 손발이 유난히 차가울 때,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느낌이 들 때, 따뜻한 생강대추차 한 잔이 몸 전체의 흐름을 다시 원래 자리에 놓아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겨울철 실전 루틴은 정말 어렵지 않지만 몸에서 느껴지는 변화는 놀라울 정도로 큽니다. 겨울은 혈관이 갑자기 좁아지고 피가 굳기 쉬운 계절이라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혈관 사고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부터 이렇게만 하세요 라는 마음으로 아주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겨울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따뜻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셔주세요. 밤새 굳어있던 혈관과 장이 이 한 컵으로 부드럽게 깨어나고 너무 차가운 물보다 따뜻한 물이 훨씬 빠르게 몸속 순환을 도와줍니다. 그 다음엔 따뜻한 양파국 한 컵을 드세요. 양파에 들어있는 퀘르세틴이 아침부터 혈액을 맑게 만들고 밤새 수축되어 있던 혈관이 서서히 풀리면서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아침 몸의 시동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점심은 무조건 가볍게 드시는 것이 좋아요. 겨울엔 과식이 혈관의 가장 큰 부담입니다. 배가 잔뜩 부르면 소화기관으로 피가 몰리면서 혈압이 순간적으로 요동칠 수 있는데 이때 고구마죽을 소량 드시면 속은 편하고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고구마죽은 장을 편안히 따뜻하게 해줄 뿐 아니라 혈관의 긴장도 풀어주기 때문에 겨울 점심 메뉴로 정말 훌륭한 선택입니다. 배부르게 먹지 않아도 에너지가 천천히 유지되고 오후에 피곤함이 훨씬 덜합니다. 오후에는 몸이 천천히 식기 시작하면서 손끝이나 발끝이 다시 차가워지는 분들이 많죠. 이때 따뜻한 생강대추차 한 잔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생강이 안에서 열을 일으켜 순환을 열어주고 대추가 혈액을 부드럽게 해주기 때문에 오후에 찾아오는 무기력함이나 두통, 손발 차가움이 훨씬 완화됩니다. 겨울철 피로는 단순 피곤함이 아니라 순환 저하 신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후 생강대추차 한 잔은 건강을 위한 아주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요. 추우니까 따뜻한 음식을 많이 먹어야지 하고 과식하거나 짭짤한 음식을 먹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저녁은 나트륨을 줄이고 단백질 위주로 드셔야 합니다.
밤에 나트륨을 많이 먹으면 몸이 붓고 혈압이 올라가며 잠자는 동안 혈관이 긴장 상태가 됩니다. 반대로 단백질 위주 식사는 혈당과 혈압을 안정시키고 밤새 몸이 회복되는 데 필요한 영양을 제공합니다. 닭가슴살, 두부, 달걀, 흰살 생선 같은 부드러운 단백질이 겨울 저녁엔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따뜻한 음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많이 먹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겨울은 조합과 타이밍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어떤 음식을 언제 먹느냐에 따라 혈관의 상태가 바뀌고 하루 전체 컨디션이 달라집니다. 이 원칙만 잘 지켜도 겨울철 혈관 질환, 특히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갑작스러운 사고 위험이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몸은 정말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여러분은 겨울철에 어떤 따뜻한 음식을 가장 자주 드시나요? 양파국을 드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고구마죽이 잘 맞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생강차 한 잔만 꾸준히 마셔도 손발이 따뜻해지고 어지러움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무엇을 어떻게 드시고 계신지 듣는 것도 저에게 큰 도움이 되고 서로의 경험이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좋은 정보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던 겨울철 뇌혈관을 지키는 아침 습관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정말 실전에서 큰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 놓치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가 되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